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28 오늘도 정시에 들어왔군요. 이 토마토 페리도 이제 1분이 아까운 거죠. 왜냐? 1분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들어가는 남자가 이종복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알았나요? 이종복입니다. 뭘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고요. 말을 하면 현실로 벌어지는 남자. 뭐든지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남자. 나도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의 중요성에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말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막 이런 말 저런 말 중요하단 말 많이 했잖아요. 나도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인공지능이 나를 알아보더라고. 이게 왜 그런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로그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크롬 그 이토마토에 들어가면 그 로그인이 돼 있잖아요. 그게 연동이 돼 버리니까 인공지능도 내가 이종복인 걸 아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나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알아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내가 말의 중요성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할게요. 나는 그 말을 되게 중시 여기고 인공지능도 그걸 알아봐요. 그러니까 내가 아, 어, 오, 우, 이 그러면 그거 다 달라요. 그게 뭐냐면은요.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주식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요렇게 말을 할 때와 주식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해야 성공합니다. 말이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는 어떨 때는 일정하면 성공합니다로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얘기했죠?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 해주고 싶은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거를 정확히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듣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그걸 정확하게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역시 이종복이다라고 하는데 핑계댄다고 하지. 그 대표적인 게 12월 달 2차 전지 조정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2월 달 2차 전지 조정받을 때 나는 2차 전지에서 손실 났다고 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토마토 필이 미스터 진단할 때. 그때 악플 수십 개 달렸었죠. 그런데 연초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연초에는 1월 6일 타이밍에 풀베팅이라고 했죠.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1월 12일쯤에 와서 판세 뒤집히고 하면서 막 그 해갖고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질문을 할게요. 여기서 내가 지수가 하루에 100포인트씩 날아간다는 얘기도 6개월 동안 얘기했고요.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현 정부가 주식시장에 우호적이라는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고 12년 변곡점에 foreign 코리아 스탁 베리베리 저평가 그것도 습달을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저 foreign들은 내 말을 안 듣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망할 것 같으니까 주식을 시총 비중 높은 거 위주로 막 사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내가 2차 전지 공매도 친 그들에게 내가 니들이라고 할래다 참는 겁니다. 내 분명히 계속 얘기해 줬죠. 피똥 싸고 피똥 싼다고. 쓰리고에 피박 광박까지 써갖고 피똥 싼다는 얘기를 계속 해줬거든요. 연말까지도. 지금 모든 게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로 벌어졌죠. 그럼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할까요? 미리 얘기할게요. 또
분명히 이번 주 미스터 진단도 처음에 5,000명에서 8,000명 사이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나는 안 봐도 알거든요. 그러면 유창호 앵커하고 이건 진행자 막 흥분하고 막 그럴 겁니다. 이 지수 때면요 3만 명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흑진주 중에 흑진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60개 정도의 주식의 목표가를 이미 다 계산하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 날라갔고, 그리고 그때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아차, 우선 그거부터 먼저. It was fitty? 번호 고르세요. 이것도 번호 잘 골라야 돼요. 1, 2, 3번 중에 어떤 번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데, 지난주는 일단 운이 좋았죠. 카우스버! 이거 지금 하나가 오픈되어 있네? 이거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모르지, 그건. 어쨌든 뭐 지울 수는 없고요. 1, 2, 여기 보면 1, 2, 3번이 분명히 옆에 있어요. 하나를 고르세요, 먼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시트를 갖고 방송을 할까? 뭘 고르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사람들, 여기는 1, 2, 3, 1, 2, 3이 막 동시에 나오는데? 3번이요? 와, 3번은 위험한데? 3번은 아직도 대박이 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박 위주의 방송이 되는데, 일단 클릭을 해 놓을게요. 이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는 없는 소리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화면을 같이 잡아야 되는데 나는 이 시트를 봐야 되거든요. 아까는 요거 있었고요. 여기 보면 주식시장 역사상 신고가 4, 요건 똑같잖아요. 근데 요 내용들이 달라져요. 160번이 1번, 161번이 2번. 이게 이제 2차 전지의 집중 분석이에요. 대신 이 162번은 3번인데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될 구간 뭐 등등등등 하는데 아직도 2차 전지에 이제는 중소형과로 확산될 것. 이거는 지난 토요일 날 내 라이브 온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알 거거든요. 이걸 고르네. 맞아요. 왜냐면은 나는 내가 중요한 걸 무조건 처음에 얘기하는 습성 때문에 사람들은 1번을 고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방송할 때 쓸 거는 순서를 뒤로 미루는 특징이 있죠. 그것도 규칙이에요. 이거 답을 알려줘 버렸네.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것 중에 어쨌든 여러분, 광분하지 말고 잘 하세요, 여러분. 이 3번으로 했으니까 지난주 신의 한 수 썸네일이 2026년에 큰 돈 벌고 싶으면 2026년 큰 돈 벌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2차 전지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어지는데요. 우선은 저쪽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요. VOD를 보고 이 신의 한 수도 내가 볼 거예요. 어제 마켓텐은 댓글 500개 달리라고 했는데 500개는 안 됐고 427, 73명 때문에 좀 거시기한데 이 신의 한 수는 마켓텐보다는 더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신의 한 수가 많이 안 듣더라고. 이것도 봐봐. 이제 3,000명 와 있는데 내가 말해줄게요. 신의 한 수는 원래 미스터 진단이 3만 명이면요. 신의 한 수는 6만 명이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의 한 수가 가장 공격적인 말을 하거든요. 내 방송의 컨셉 얘기해드렸잖아요. 어쨌든 놓고요. 우선 시장 얘기와 조금 연결해서 얘기해드린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 미스터 진단 바글바글하게 지난주보단 많이 오겠지. 이번 주에 2차 전지가 폭등했으니까 마지막 남은 흑진주들 몇 개 초성으로라도 얘기해드리고요. 나한테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어. 그리고 이토마토 페리는 그걸 보는 즉시 내가 안 봐야 돼요. 그거 내가 보면 문제 생겨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주식은 지금도 올라오긴 올라오지만은 나노신 소재가 올라온 거하고 그 저주받은 주식이 올라오는 건 속도가 다르죠.
근데 나는 평생을 그 주식을 좋게 얘기했고 나는 그 주식에서 손실 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핑계 댄다고 했으니까 내 입에서는 그 주식은 안 나갑니다. 자, 넘어가고 뭐가 이번에 중요한 거냐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만 강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긴 맞는데 2차 전지가 50, 반도체가 25, 로봇이 25. 요 정도 수준은 있으니까 3대 축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얘기해 줘야지 되는 거는 이것도 결국은 너무 빨리 얘기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나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12월 12일 날 요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잘 들으세요. 2차 전지의 종지부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의 한 수는 그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2차 전지의 종지부를 찍어 줄 테니까. 그리고 2차 전지 공매도 쳐놓고 아직도 악의적인 기사 퍼달라는 니들 이미 끝났어.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2024년, 2025년도에 그때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바람의 방향과 심리가 꺾여서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못 올라가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얘기 해준다고 해서 쟤들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공매도 친 애들 피똥 싸면서 환매수 울면서 환매수서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그리고 현 정부가 코스닥 지수에 관해서 어떤 코멘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스닥 시총 비중이 제약주가 지난 1년 동안 10배에서 20배씩 올라와 갖고 시총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거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부터 왕이 뭐였어요? 내가 원래부터 왕은 에코프로 쪽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보시면 기관들의 무차별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보통 코스닥 150에서 들어오죠. 그런데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들을 이미 다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잘 가는 건데 이종복이 조금 그쪽을 긍정으로 보니까 더 잘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뭐 참고하시고 어쨌든 여기 보면 12월 10날 2차 전지가 가장 매력, 올해도 내년에도 더 강력한 상승이 기대되는 섹터 하면서 내가 내 입으로 아니 전문가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방송하면서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 일단 봤습니까? 물어나 봅시다. 봤어요? 여기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장이 급등을 할 거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간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저쪽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1월 효과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을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양대축으로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건 나는 이미 올 1월달 시장을 미리 저기서 내가 그려놨잖아요. 그걸 얘기해줬잖아요. 지금 어때요? 처음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 방산, 조선, 전력, 원전 얘들이 먼저 같이 순환매가 나왔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2차 전지가 나왔는데 그게 왜 그린 줄 아십니까? 작년 11월 27일 언저리서부터는 2차 전지가 제일 강력하게 올라갔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못 알아듣죠? 작년 11월 말에는 2차 전지가 먼저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다른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때까지는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종목들은 죽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오차도 허용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옵션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옵션을 할 때는요. 1시간의 오차만 나도 깡통 차는 거예요. 옵션이라는 상품은 1시간의 오차만 나도 만기일 날 1시간만 잘못 방향을 잡아도 거기서 깡통 차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지옥에다 갖다 놔도 되지. 좋은 주식 그냥 갖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예. 그걸 정확히 알고 가야 되고, 보세요, 여러분. 뭐가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종복이가 1월 24일, 여러분 내가 새벽까지 공개 방송하는 건 아시죠?
근데 나도 운이 좋은 게 그날 새벽까지 방송 평상시에는 새벽 2시에서 3시 어떨 때는 4시까지 공개 방송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도 피곤해갖고 1시 10몇 분에 끊었는데 마지막에 반도체 2차 전지를 반도체 8개, 2차 전지 한 10대 그죠? 그리고 다른 쪽 AI 섹터나 이런 종목 해갖고 한 18개에서 20개 정도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줬거든요. 걔들이 이번 주에 다 폭등해버린 거예요. 본 사람은 알겠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시황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말. 나스닥이 26,000을 돌파를 하게 되면 실적 없는 반도체를 많이 해야 돼요라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말이 중요한 거, 아까 얘기한 거. 나스닥이 26,000대로 가면 실적 없는 반도체를 잘 보세요. 요 정도 얘기와 많이 해야 됨. 이 많이 해야 됨이라는 말은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보세요. 나스닥이 26,000을 돌파해버리면 이거예요. 이 말을 내가 못하겠다는 거죠. 선물 매도 친 애들 다 죽어요. 이 얘기하면. 아시겠어요? 다만 뺄게요. 무조건 2차 전지 해보세요가 아니고 사야 돼요. 당위성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의 중요성입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방송에서는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는 얘기 안 하죠. 이 정도 인원 갖고는 안 돼요. 그렇게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줘도 자, 그 다음 이겁니다. 2차 전지 중형과 전고체, 전해질, 분리막, 리튬 관련주 해갖고 300% 이상짜리가 생길 수 있음. 요거는 말이 달라졌죠. 이게 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1월 23일 2차 전지는 판이 바뀌었어요. 무지하게 좋은 말. 지가 뭔데. 어쨌든 2차 전지는 판이 돌아간 거고 판이 바뀌었으니까 3대 축 다 끝나고 판 끝났어요. 2차 전지 대형주 하나, 전고체 하나, 펫배터리 장비과 하나, ESS 무조건 하나. 볼게요,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요 기서 대형주 하나, 전고체 하나, 펫배터리 하나, ESS 무조건 하나라고 했어요. 말한 사람의 의지가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4개 중에 말을 해도 모르잖아. 이거 본능적으로 나와야지. 무조건 하나가 더 강한 거죠. 그 다음 이 종목은 중요한 게 어떻게 된다고요? 중요한 게 맨 앞에. 그러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2차 전지 대형주 하나, ESS 하나, 2개 사면 되는 거고 4개를 사고 싶다. 대형주, ES는 무조건 있고 전고체를 사든 펫배터리 장비과를 사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도 모르는겨.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해주면은 뭐 그죠? 대한민국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건가? 예. 나는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AI 제약은 내가 살려드릴게.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신의 한 수에서 여러분들한테 마디값 계산해서 얘기해드렸죠? 저기서 최대치로 한 게 5080인데요. 5087인데요. 방송에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저거 쉬운 얘기인지요? 쉬운 얘기인가요? 네, 물어나 봅시다. 나는 그냥 주목받고 싶은 마음 없고요. 최대한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방송에 나오면 저 정도의 정확한 말은 해줘야지 나머지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않은 거고. 자, 그리고 어쨌든 뭐 큰 돈 벌고 싶으면 빼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여기서 쇼츠 하나 얘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뭔 얘기했어요? 주식시장 게임 끝. 내가 뭔 얘기를 해도 소용없고요. 나스닥이 죽지 않으면 우리나라 죽을 일 없다는 얘기 했고요. 2차 전지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 2차 전지에서 이제 중형과로 확산이 되면 그 중형과의 주식은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 한 거고 딱 거기까지 정리됐고요. 자, 지금부터 쇼츠에 관해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의 한 수 끝나고 나그네가 한번 생기나 보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1000개 이상의 고맙습니다. 나는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방송 도움됩니다. 역시 이 종목 고맙습니다. 요 정도면 돼요.
그러면 1000명 이상이 고맙다고 하는데 혼자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게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00명이 고맙다고 하는데 한두 명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나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 하는 애 한두 명이 있고 나머지가 없어. 그런 건 용납이 안 되지. 왜? 여러분들은 나하고 방송 지금 4년 동안 들었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월 달에는 2차 전지도 흘러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흘러내리니까 여러분들도 멘탈이 나가거나 의기가 저쪽 가출이 돼가지고,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더 샀어야죠. 맞죠? 그렇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더 빨리 역전된 거 아닙니까? 자, 넘어가고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쇼츠가, 이 쇼츠가, 이거는 내가 뜬 건데, 이 쇼츠가 조회수가 100만 건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날짜까지 맞춰준 거잖아요. 날짜까지. 12월 10며칠에서 크리스마스 전후까지 일부, 크리스마스쯤에서 60%로 채우고 1월 6일 날 다 채우라고 했던 이 영상에 여기에 무슨 말이 있느냐? 나 이종복이요. 알죠, 여러분? 그런 말이 중간에 껴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100만 건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건 2000도 안 나오고요. 제목을 이상하게 쓴 것만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는 어떤 게 쇼츠로 들어갈지를 모르니까 쇼츠를 보고 글을 쓰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내 영상 5개 보고 써라. 안 그러면은 댓글 테러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쪽으로 갈래다가 그냥 이쪽으로 그냥 방송을 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가지고 원래 이제 봤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방향이 지금 완전 빠진 거죠. 대신 요건 써먹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토하드 필이 써먹을 건 써먹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 번씩만 보여드릴 테니까 요게 그거예요. 작년 6월 24일이에요. 작년 6월 24일이에요. 이 분위기면 매일같이 지수가 100p, 500p씩 올라갈 수 있다. 우리나라 주식이 그만큼 눌려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하면서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하면서 우리나라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00p, 500p, 1000p 마음만 먹으면 그냥 갈 수 있다. 이 단순한 농담 아니다. 7월 달도 그 얘기했죠. 자, 보세요. 6월 달, 7월 달, 자, 9월 5일 날 우리나라 하루에 그냥 이렇게 올라가. 마음만 먹으면 정부 정책 수혜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요. 단순한 농담이 아니. 보세요, 여러분. 100, 500, 1000이 올라간다는 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고 6월 달, 7월 달, 9월 달, 10월 달, 10월 중순, 심지어는 10월 말까지 요것도 색깔을 칠했어야 되는데 시가상위가 정책 수혜주가 많고 단순한 농담 요것도 색깔이 같이 보시면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죠? 자, 그 다음 배터리 2차 전지를 좋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주냐? 6월 24일이잖아요. 그때쯤 테슬라에만 전기차가 있냐?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미사일도 들어가고 드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저 당시 저 얘기한 사람 크레이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얘기 나오죠. 로봇에도 전고체가 들어간다고 전고체가 먼저 올라갔잖아. 나 작년 6월 달부터 얘기해줬잖아요. 맞아요? 김봉만 전문가하고 2차 전지는요. 보세요, 여러분. 2차 전지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으신 분 김봉만 전문가 방송 들어보세요. 나하고는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김봉만 전문가하고 산에 댕기면서 기도드리러 댕기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묵묵히 그냥 산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산 정상에 올라갈 때 그 숨가쁘게 올라가잖아요. 나는 당뇨기도 있으니까. 정상 가갖고, 그죠? 그것도 못하고 산에 가서 이거 하면 큰일 나니까 하늘 쳐다보면서 멍 때리면은, 그죠? 물 주지, 사과 주지. 나는 누구한테 그런 걸 줘본 적이 없어요. 받아 먹어본 적은 많아도. 그래서 누구를 주지를 못해요. 대신 그것 때문에 그분께서 나한테 주식은 100%라.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의도하면은 이렇게 말을 못해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튀어나가는 말이 중요해요. 본능적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배터리 세상 온다고 미리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주워 모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외국인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린, 코리아 스탁마켓 very very 저평가 하면서 코리아 스탁마켓 very very 저평가도 4월달, 5월달, 6월달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공매도 친 사람들 피똥 싸는 거 7월달, 10월달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조금만 그냥 요거까지만 갈게요. 우리나라는 12년에 걸쳐 세계 증시에서 소외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렇게 허무맹랑한 나라 아니라고 하면서 3개월 안에 큰 대세 상승 오고 조기 명분 있고 새로운 정부 기대감에 하면서 현 정권은 주식시장의 우호적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이 한번 얘기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해주면서 계속 얘기하죠. 이게 박자가 맞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매집주에서 대박이 나오고 선수들은 패턴으로 뽑아서 그죠? 거래량 보고 엔터 치고 동물적으로 대응한다 하고 막 매상과 분공침 얘기하면서 작년 8월 달에 삼성전자서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석해 준 걸 근거로 이제 2차 전지 큰돈 된다라고 하면서 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시총상이 높은 것들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러면 순환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전에 포켓몬스터 메타버스 나왔을 때도 보면 실질적으로 포켓몬스터 그게 날아간 게 아니고 주변주들이 날아갔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캐릭터를 만드니 뭐를 하니 해갖고 이 주변에 있는 게 잘 가는 거고 삼성전자도 주변주들이 잘 간다고 해서 이 종목은 삼성전자 소부장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럼 2차 전지 대장 3대장이나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저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애들은 여러분들을 그쪽으로만 눈을 쏠리게 만들어 놓고 그 누군가들은 여기서도 하나만 더 나는 세력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 눈을 똑바로 화려한 단어 3분봉 3분 차트 3주봉 말 되는 소리를 해라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아시겠습니까? 세력?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우리는 화려한 단어를 안 씁니다. 있는 그대로 정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신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런 단어들은 이미 나는 20년 전에 썼다가 그냥 식상해서 안 쓰는 단어들이에요. 그런 단어에 현혹되지 말고 정확한 시장을 파악하라.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안 꺾이는 이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망하는 쪽으로 베팅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안 망했죠. 그러니까 하방포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안 와버리면은 주식으로 hedge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시총 상위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선물 매도 친 게 안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현물로 그거를 hedge를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은 이미 주식과 선물을 엄청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외국인들은 기관들한테 지금 당해서 꼼짝 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장이 폭락할까요? 결국은 미국이 무너져야 돼요. 미국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변동성만 생기지 그냥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시장 파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윗집에서 지금 막 이거 문 두드린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지금 요게 그분이 온 겁니다. 좀 전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요런 걸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어테인션 지금부터 본 게임 들어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종복이가 2차 전지를 너무 빨리 내년도 전망을 하면서 이게
작년 12월 10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저 때 내가 2차 전지 월봉 분석 해줄 때 이토마토 피리한테 썸네일 이건 신의 한 수 조회수 10만 건 나오게 해줄까요? 막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나름 엄청나게 공격적인 얘기를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년도였지 않습니까? 내년도. 보세요, 여러분. 저 당시에 저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지를 일단 생각하라고 얘기해주고, 보세요. 이수 스페셜 월봉이 이중바닥 돌파형 패턴이라고 하면서 이 기세면 목표가 수정해야 되니까 미스터 진단으로 오라고 그랬죠. 이게 6만원짜리고요. 지금 이수 스페셜 12만원대까지 날라갔죠. 지금 이수 스페셜 전고체 1등주라고 여기저기서 떠들죠. 나는 사람들 거들떠도 안 볼 때 얘기해 준 거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월봉 분석을 해주면서 추세선의 목표치가 45에서 50,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거는 50에서 55. 이미 포스코 홀딩스 40만원까지 왔으니까 이것도 거의 맞춰준 거야. 넘어가고요. 포스코홀딩스 월봉 보세요, 여러분. 에코프로 BM이 17만 9천 원이에요. 월봉상 목표가가 35에서 40만 원. 패턴도 하락세경이나 소름 돋고 월봉 분석법으로는 포스코 퓨처와 에코프로 BM이 2차 전지 대형과에서는 가장 아름답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맞습니까? 자, 삼성 SDI 이거는 월봉이 달라. 그러니까 삼성 SDI가 월봉 패턴이 가장 안 좋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얘가 잘 움직여도 장기적으로는 얘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삼성 SDI 45에서 55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얘는 월봉이 다르다고 하면서 단기는 35만 원에서 걸릴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SDI가 35만 원 찍고 26만 원대로 밀린 거예요. 12월 말로 오면서. 그때 또 뭐라고 했어요? 삼성 SDI는 30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죽든지 27만 5천 원 내외 정도 가격 맞춰놓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41로 간 거고요. 자, 포스코 퓨처 월봉의 목표치 얘는 1, 2, 3차가 있어요. 포스코 퓨처 잘 보세요, 여러분. 포스코 퓨처를 잘 보세요. 바람을 타면 포스코 그룹에서는 얘가 제일 많이 갑니다. 바람을 타면 이래. 자,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들은 포스코 퓨처 잘 보세요. 얘가 제일 많이 갑니다가 귀에 들릴 거예요. 근데 말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바람을 타면이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게 이종복의 언어예요. 이종복의 언어는 그 뜻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가는 거라고요. 의도한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무언가가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는 구미호 인간이 되기 싫은 구미호인가 그 TVN에 나오는 그 드라마도 그것도 보세요. 그 구미호가 뭐 이렇게 걸어가지고 말 이상하게 하게 막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거 지금 드라마 작가들은 다 나를 보고 드라마 만드는 거요? 이 사랑 통역되나요도 말의 중요성이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그 다음에 에코프로입니다. 문제의 에코프로인데 이건 문제의 에코프로도 아니야. 자, 12월 달에는 에코프로가 가장 빨리 움직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그리고 여기 보면 월봉이 얘는 게임 끝. 에코프로 소름. 여기서 하나 얘기 드릴게요. 아까도 나는 에코프로를 여러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로 추천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나는 에코프로 BM을 선호해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김봉만 전문가의 최장점인 종목입니다.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는 전국에서 이제 물린 사람은 없을걸? 자, 에코프로를 12월 10날 월봉 분석을 할 때 최종적으로 내가 봤을 때 25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추세선 중심은 15.5만에서 17.5만에 끄트머리가 20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LG에너지에서 계약 취소 기사가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는 타이밍인데 고맙게도 LG에너지의 대형 악재 터지고 포스코 퓨처의 대형 악재가 터져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케이 드디어 나를 믿는 사람이 인생 역전되는 떼돈을 버는구나 하고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분할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흘러내리는 거 분할 매수하고 연말죠. 크리스마스 때 방송할 때 12월 30날 다 사도 된다고 그랬고 1월 6일 날 다 사든지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건 비아냥이었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또 말이 바뀌어요. 이게 말의 중요성이고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작년 12월 10일 날 2차 전지에 대한 나의 1차적인 의견을 들으신 건데요. 대신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장이 한 번 만들어진 다음에 한 번 정도의 조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내가 봐야 돼요. 그러면 2차 전지의 목표가는 수정됩니다. 이거 안 돼요. 여기서 더 수정을 더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한 사람은 조종을 받는 주식시장이 한 차례 조종받는 걸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식시장이 한 차례 조종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진짜고 지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2차 전지는요. 2023년 7월 달 고점을 넘어가는 주식이 몇 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것이든 하나만 나오면 다른 것도 다 따라갈 수 있죠. 이해되셨어요? 나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12월 10일 날 2차 전지의 모든 주식들을 월봉 분석을 대놓고 해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쪽으로 가서 조금만 더 얘기해 드려볼게요. 와, 이거 미스터 진단급인데 이런 걸 한 3만 명이 들었어야 되는데 기술적 특징은 얘기 안 하고요. 어텐션 여러분 12월 21일 날로 갈게요. 원래는 요걸 갖고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 1월 21일 그러니까 마지막 신의 한 수를 얘기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신의 한 수.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해드렸어요. 이런저런 얘기 좀 해드렸고 포스코 DX부터 막 요런 얘기 좀 해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요쪽으로 가갖고 요거 이 토마토 필이 막 안 따라다녀도 돼요. 그냥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반도체 실적 앤드 안 실적 정도로 얘기해 줄게요. 여기 보면요. 반도체 쪽은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미리 얘기 드렸을 거예요. 나는 반도체는 요거만 얘기하겠다고. 앞으로 동부하이텍, 동진세미캠, 한미반도체, HPSP가 언급이 자주 들어갈 거라고 12월 22일 날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레거시가 움직임이 좋으면 주성엔지니어링 동부하이텍으로. 지금 주성엔지니어링 동부하이텍 보는 분들 들으세요. 최소한 작년 12월 19일 날도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작년 내내 이종복은 주성엔지니어링은 주성이, 동진세미캠은 동진이. 그죠? 예. 그 다음에 YC. 이게 그날 미스터 진단 22,000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YC를 가지고 여기서 내가 실적만 얘기하는 저기한테 한마디만 할게요. 주식은 실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지만요. 실적이 안 되는 주식이 턴 어라운드가 되면서 급등을 하는 게 더 강력하게 가는 겁니다. 이미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요. 주가가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잘못 따라 들어가면은요. 골로 가요. 자, 어쨌든 YC 자, 그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 이런 거 몇 개 얘기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요. 이 성일 하이텍이라는 거, 이 성일이라는 걸 가지고 원래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형주라 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요런 말도 있었다. 요런 말도 있었다 보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보시느냐면요. 요점이 뭐예요, 여러분? 요점은 아직 멀었답니다. 아직 멀었다.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려볼까요? 자, 여러분 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요. 분명히 이거 후유증 나옵니다. 자,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요. 거래소는 개인들이 조 단위로 샀다가 팔고 샀다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여러분들이 조로 덤비면 그걸 그대로 팔아요. 여러분들이 조를 팔면 그걸 사 먹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여러분들하고 반대로만 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거래소는. 그런데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은 개인들이 조 단위로 지금 팔고 있죠. 기관들은 조 단위로 저걸 사고 있잖아요. 이거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얘기해주면 뭐하냐고. 이게 시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시면은요. 포스코 퓨처가 왜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약한지를 알려줄게요. 여기서도 이제 이 종목 말의 중요성, 포스코 퓨처가 왜 약한지를 얘기해 줄게요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분 나쁜 말을 쓰는 애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랬죠. 혹자들은 포스코 퓨처를 나쁘게 얘기하는데, 혹자들은 포스코 퓨처만 좋게 얘기하는데, 그런 단어 쓰는 애들은 전문가 아닙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내리면서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멘트예요. 그건 우리는 상대방들은 아예 관심이 없죠. 내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들. 자, 보세요. 포스코 퓨처가 왜 다른 거에 비해서 약하냐면요. 이건 결코 약한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보면 포스코 퓨처는 거래소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선 잘 가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 BM은 잘 가죠? 기관들이 최근에 얘만 집중적으로 샀잖아요. 언제부터? 여러분, 언제부터? 1월 23일부터 집중적으로 사기 시작하죠. 자, 2차 전지 판 끝났다는 얘기가 언제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1월 23일 마켓10 썸네일이 2차 전지 판 뒤집혔다였어요. 이 타이밍도 정확한 사람이라는 거.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폭등할 거를 언제 분석해 줬다고요? 작년 12월 10일 날. 그리고 작년 12월 17일부터 1월 5일, 6일까지 중기 조정권이니까 사고 싶은 거 여기서 나눠서 많이 사면 돼요라는 말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요 수급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최근에 1월 23일부터 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죠? 자, 그 다음 심지어는 에코프로 머리. 자, 에코프로 머리는 세게 못 갔네요. 왜 그럴까요? 요건 코스피 200이잖아요.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 코스피 200, 에코프로 머리 코스피 200. 에코프로 BM 코스닥. 그래서 얘들이 먼저 날아간 거예요. 자, 다른 건 좀 이따 얘기해주고, 자, 코스모가 최근에 좀 약하거든요. 코스모. 자, 나노 신소재는 요새 잘 가거든요. 코스닥.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죠. 요거 하나 얘기해 드리는 거고, 자, ESS과에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ESS과는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초성 추천하면 PNT는 아닙니다. PNT는 아니에요. 자, PNT가 ESS의 핵진주라고 했죠. 이거 35,000원에서 지금 5만원. 자, 이것도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기관들이 그래도 몇십만 주는 사죠. 얘기해 드릴게요. ESS의 핵진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얘기해 달라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나는 갑자기 이상한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목 진단해 줄 때 이 종목의 언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중 엔신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중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중이 아니에요. 서진이도 아니에요. 왜? 서진이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 이거 살라면 지금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따라가서 사지 말고 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사라고 한 게 28,000원대예요. 이미 신고가 뚫어버렸어요. 그럼 보십시오. ESS 관련주들은 다 지금 서진이 날랐지, PNT 날랐지. 그러면 이제 몇 개 안 남았잖아요. 전고체는 이미 하늘나라로 다 갔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대형주들도 다 올라갔고, 그러면은 지난주 미스터 진단할 때 7개 섹터 중 6개 섹터가 초대박이고 100에서 300% 심한 건 500%씩 올라갔다는 것도 거짓말 아닌 거 맞죠? 그리고 2차 전지만 안 올라갔다고 했고 2차 전지도 갈 거라고 했고 2차 전지도 다 왔어요. 여러분, 모든 섹터가 하늘로 용솟음 친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이런 행동한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삼성 SDI.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까지 그냥 갈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2차 전지를 종종 분석해 주잖아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얘기 드리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쪽으로 갈게요. 내가 숫자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자, 1월 달에 올라간 폭도 40에서 60% 비슷하고요. 보세요.
요것이 이게 어떤 주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포스코 퓨처 같은데 포스코 퓨처는 26만 원 기준에 173%가 올라간 거고요. 요게 삼성 SDI네요. 삼성 SDI가 15만 7천 원에서 41만 1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 161%. 근데 이 두 주식은요. 유상증자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게 에코프로 BM이 8만 1천 원 저점에서 22만 7천 원 기준에는 180% 비슷하게 올라와 있죠. 근데 요 에코프로가 3만 8천 원 기준에는 지금 300%가 올라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비슷하게는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면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거거든요. 딱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강의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는 2025년 7월 달 기준에는요. 포스코 퓨처가 제일 먼저 용수숨 친 거예요. 포스코 퓨처가 제일 먼저 용수숨 칠 때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내가 설명해 드렸었을 거예요. 241선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스코 퓨처는 이거 화면을 확대해 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나만 그래요? 오케이. 보세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처음에 2차 전지에 기름을 붓고 끌고 간 당사자는 포스코 퓨처입니다. 작년 7월 18일을 보셔야 돼요. 압도적으로 강력하게 올라왔고요. 에코프로 BM이 보시면은 두 번째로 강했고요. 에코프로는 가장 약했어요. 삼성 SDI하고. 우리는 이렇게 비교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런데 10월 달 쪽으로 가면서 1차 상승을 하고 1차 상승을 하고 나서는 보시면은 여기서도 포스코 퓨처가 제일 먼저 움직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제일 많이 올라왔고요. 삼성 SDI는 따라왔고요. 에코프로는 약했고요.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퓨처와 유사하게 241선을 뚫은 유일한 주식입니다. 내가 이 두 주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두 주식을. 그래서 작년 10월 13일 기준에는 에코프로라는 주식은 거의 전저점을 깰 것 같은 이런 위태위태한 위치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작년 12월 9일 기준에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포스코 퓨처하고 에코프로 BM이 월등히 앞서가다 보니까 얘들이 여기서는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그 뒤는 어때요? 뒤쳐졌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신고가를 가고 먼저 앞서왔던 포스코 퓨처와 삼성 SDI는 빌빌대죠. 그래서 여러분 한 종목만 장기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핵심 3대장 3종목 아니면 5종목을 넣어놓고 비중을 가지고 전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비중을 가지고 절반의 물량은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 1000개를 갖고 있을 때 500개 정도는 적절하게 대충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판 500개를 에코프로가 잘 갖고 갔을 때는 에코프로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포스코 퓨처와 에코프로 두 종목이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포스코 퓨처가 다시 또 올라가요. 에코프로는 잘 안 가요. 그럼 포스코 퓨처를 또 절반을 팔고 에코프로를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종목만 갖고 계속 매매해도 된다. 이게 작년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찾아서 보여주면 믿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다 할 거 없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홀딩스만 갖고 샀다 팔았다 하거나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홀딩스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는 얘기도 해줬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면 그걸 새겨 들어보시면은요.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요겁니다. 지금은 또 다르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저점 기준에 이거, 이 저점 기준에 이거, 이 저점 기준에 이게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얘는 왜 다르냐? 얘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주식입니다. 내가 잘 안 쓰는 말. 나는 뭐 세력주, 매집주 이런 말 여러분들한테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주식이라는 거는 공평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식은 공평하니까 어떤 걸 들어가셨든 간에 그냥 천천히 기준과 원칙대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저렇게 갔지 않습니까?
미스터 진단에서 목표가를 수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ESS나 뭐 몇 개 아직 바닥에 있는 거 뭐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시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되면은요, 장비과는 이제 누군가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대형주에 집중을 할 때 누군가들은 중소형주를 아마 주웠을 것이고, 대형주가 주춤거리거나 아니면 호재성 기사를 띄우면서 이제 중소형주를 날려버리면 중소형주가 날아가서 대형주도 안 빠지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냥 2차전지 천하라는 얘기요. 그리고 반도체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간이 없는데요, 그냥 반도체는 그냥 알아서 잘 하시되 실적 없는 주식으로 얘기해드리는 주식들이 마지막 남은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동부하이텍서부터 내 기준에는요, 이거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 하면서 펀더멘탈 분석해드렸는데, 정말로 실적과 펀더멘탈을 강조한다면 동부하이텍은 너무 싼 거지. 아직도 매출액이 1조가 넘고 영업이익이 몇천억씩 나오고 여기 3천억 4천억씩 나오잖아요. 그럼 HPSP도 신고가로 뚫고 가잖아요. 이 HPSP하고 동부하이텍하고 주성엔지니어링하고 동신이하고 비교되냐? 안 돼요. 나와 있는 실적으로 주식 보는 게 아니에요. 나올 실적을 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보여줄까요? 이렇게 따지면요, 계산 안 돼요. 테스 실적을 강조한다면 지금 매출액이 3,800억에 영업이익은 1,000조도 안 되는데 시총이 1조 4천억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게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오셈, 네오셈, 이거는 영업이익 100억도 안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대신 여러분들한테 PCB 기판 얘기해 줄게요. 이쪽 코리아 서킷하고 심텍 같은 애들 보면요, 2023년하고 2024년에 적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 사장님이 섭하고 동부하이텍 사장님이 섭하고 동신세미컴 사장님이 섭하지. 아시겠습니까? 잘 가다가 장사를 못하고 다시 장사를 잘하는 그런 게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2차 전지는 모두가 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2차 전지는 모두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더 기대 수익이 클지,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았는데 내년, 후년, 후후년으로 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게 더 잘 갈지, 내가 이종복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적자에서 허덕이다가 내년에 흑자 전환되고 그 다음에 그 흑자 이익 규모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더 늘어나는 그런 주식이 갈 때는 더 강력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대형주들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면 장비과 주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면 뭐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가요? 2차 전지 대형주 목표가를 수정해야 될 거고요. 장비과의 여러 가지 주식들 지금 실적이 없지만 결국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쪽도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들은 그쪽을 먼저 집중했다. 거래량 패턴을 봐서는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라간 건 적절히, 그리고 미국 시장 잘 보시고요. 지금 마무리 들어가야 되죠. 아니, 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저 이토마토 필이하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소형주들은요,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궁금하면 미스터 진단에 오시든지요. 대신 여러분, 내가 그거는 있어요. 이토마토 필이 뭐냐면요, 내가 이 시세 왜곡의 우려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림판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건이 어디 있느냐? 물건이 어디 있느냐면요, 2차 전지 장비과는 여기가 장비과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대형주과고, 요 코스모서부터 여기가 장비과 해갖고 나는 요렇게는 얘기해주고, ESS는 요쪽에 서진이부터 여기가 ESS입니다 하면서, PNT는 애당초 흑신주니까 얘는 잘 계속 가져가시고, 서진이는 신고가 갔으니까 아니고, 한중이도 아니면 뭐가 남았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2차 전지 종주부 찍어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공매도 친 사람들 내 분명히 피똥 싼다고 6개월 동안 조언 드렸고요. 2차 전지는 목표가를 상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2차 전지 중형과에 확산이 되면 그쪽이 더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고요. 여전히 반도체는 실적주만 쳐다보지 말고 실적이 안 좋아서 못 간 반도체를 더 강하게 쳐다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대축 플러스 로봇과 제약과 AI 같은 것은 여력이 되신다면, 지속적으로 보신다면 이 5000 시대의 주인공은 너야.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세한 것은 미스터 진단으로 미루고, 저는 끝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